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꿀은 달아서 혈당만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망설였던 분들, 혹은 민간요법은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셨던 분들도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꿀 자체의 달콤함을 넘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체감하는 결과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은 벌이 꽃의 꿀샘을 모아 효소와 함께 숙성시킨 자연의 추출물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각종 항산화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고 무엇보다 목과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는 특성 덕분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부감 없이 드시기 좋지요. 다만 꿀만 단독으로 먹는 것과 특정 재료와 짜임새 있게 함께 먹는 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상 현장에서 자주 권하고 실제로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이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방식과 주의할 점까지 숨고를 틈 없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꿀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건강식품이죠. 특유의 알리신 성분은 향이 강하고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세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매일 마늘을 꾸준히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한 매운맛 때문에 위가 쓰리거나 가족들이 냄새를 힘들어하곤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꿀이 맛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꿀은 마늘의 자극을 둥글게 만들어주고 점막을 보호하듯 감싸줍니다. 맛 때문에 포기가 맛 덕분에 지속으로 바뀌는 순간 몸은 비로소 꾸준함이라는 보약을 얻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의 73세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손주 등하원 돕고 저녁엔 경로당 회계까지 맡다 보니 늘 기운이 달렸습니다. 오전엔 괜찮다가도 오후 2시만 넘으면 눈꺼풀이 축 처지고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 앉으면 자꾸 고개가 끄덕여졌죠. 검진에선 큰 이상이 없지만 나이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며 체념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경로당 어르신이 통마늘을 꿀에 절여 하루 2알씩 드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 어르신도 따라 해봤습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바짝 말리고 작은 유리병에 꿀이 재료를 충분히 덮을 만큼 부어 밀봉했습니다. 첫 주엔 반쪽씩만, 둘째 주부터 하루 2알을 식사 직후에 삼키듯 드셨죠. 셋째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오후 2시에 그 졸음벽이 유난히 낮게 느껴졌답니다. 넷째 주부터는 손주와 놀이터에 나가도 숨이 덜 차고 저녁 설거지를 끝낸 뒤에도 조금 더 움직여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본인은 말합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 꾸준히 했더니 몸이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 조합의 핵심은 기적의 융합 같은 과장된 효과가 아니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늘은 혈중 지질과 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꿀은 모기 점막 보호와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둘을 함께 먹는 것이 특정 수치의 몇 배로 작용한다는 단정적인 임상 결과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맛과 자극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규칙적 섭취가 가능해지는 효과. 이게 실제로 건강에 차곡차곡 반영되는 장점입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의 당분을 반드시 식후 소량으로 제한해야 하고 위험 역류가 있는 분은 생마늘이 증상을 자극할 수 있어 익혀 먹는 방식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마늘을 과량 섭취하면 멍출혈 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꿀은 1세 미만 유아 금지인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조합은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쇼가올 성분은 항염항산화 특성이 있어 목과 기관지의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점성이 있어 건조한 점막을 코팅하듯 보호하고 자극성 기침을 누그러뜨리는 데 이점이 있지요. 기침이 오래가요. 새벽마다 목이 칼칼해서 깨우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늘 양을 욕심내지 말고 하루 한 잔, 아침에 따뜻하게를 강조합니다. 밤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강은 체온과 대사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해 늦은 시간에 드시면 도리어 잠이 설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 혹은 오전 간식 시간대가 좋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평생 목수로 일하며 먼지와 텃밥과 동행했습니다. 은퇴 뒤에도 기관지가 약해져 한밤의 기침이 하루의 컨디션을 망치고
배우자분도 기침 소리에 자주 깨다 보니 두 분 모두 지쳐 있었죠. 딸이 보내준 레시피는 간단했습니다. 얇게 저민 생강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매운맛을 한번 누그러뜨린 뒤 물기를 말려 꿀에 재워 냉장 보관.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꿀생강을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첫 사흘은 별 차이 없었고 일주일 차부터 밤사이 목이 덜 긁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름쯤 지난 날엔 한밤에 콜록거림이 줄어 배우자분이 먼저 어젯밤 참 조용했어라고 말했대요. 이 어르신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기침을 덜하니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꿀과 생강 조합의 진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침 자체를 순간 잡는 묘약이라기보다 점막을 보호하고 낮 동안의 자극을 조절해 밤의 질을 서서히 바꿔주는 방식. 연세 드신 분들에게 꼭 맞는 완만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대신 과민성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과량 섭취 시 이론상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양을 절제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꿀의 총당량을 식사 구성에 포함시켜 계산하시고 가능하면 식후로 미뤄 혈당 급상승을 피하세요. 어제 효과가 있었다고 오늘 2배는 금물입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한 잔을 매일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북돋우고 말초의 냉증과 뻣뻣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손가락과 같은 관절에 날씨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분들께 아침에 따뜻한 꿀계피차는 몸의 시동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히드 계열 성분은 혈류 개선과 항염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꿀은 이 흐름에 항산화라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통증이 싹 사라진다 같은 광고 문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는 뻣뻣함의 문턱을 조금 낮추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돕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의 71세 박인자 할머니는 무릎이 먼저 계절을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낮부터 묵직했고 겨울이면 계단 첫 발이 그저 두려웠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꿀 한 스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열흘이 지났을 때 시장에 다녀오며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볍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천천히가 조심조심으로 바뀌었고 요가 스트레칭 수업에서 선생님이 무릎 구부림이 지난달보다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주더랍니다. 물론 이 변화가 꿀계피만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주 3회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하고 체중 관리도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아침의 가동성과 저녁의 뻣뻣함 수준은 분명 달라졌고 그 사이 꿀계피차가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에서 늘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작은 습관이 몸의 하루 리듬을 바꾼다. 그 변화는 작지만 매일 쌓이면 크다. 계피에서 꼭 짚고 넘어갈 주의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간이 예민한 분이 과량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론 스리랑카 계피를 고르고 가루를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 반 티스푼 이하로 시작해 몸의 신호를 본다를 권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인 분은 꿀의 순당을 잊지 말고 계피가 혈당을 약간 완화할 수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어도 꿀의 당이 상쇄된다는 식의 단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험 역류가 있는 분은 계피 향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천천히 소량으로 식후부터 테스트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꿀은 달다. 나이 들어 당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양타이밍 꾸준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꿀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식후 한 스푼을 꾸준히입니다. 마늘 생강계피가 가진 장점은 꿀과 만나 먹기 쉬워지고 지속 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지속이 한 달, 2달을 넘어가면 어느 날 문득 요즘은 밤 기침이 줄었네. 오후 졸림이 덜하네. 아침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졌네 같은 생활의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이야기보다 저는 이런 생활 문장을 더 신뢰합니다. 몸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하니까요. 여기서 위생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꿀에 재워 드실 때는
마늘과 생강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끓는 물에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꿀이 충분히 재료를 덮도록 하고 사용 시에는 마른 숟가락을 씁니다.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되 향이 이상하거나 거품이 오르면 과감히 폐기하세요. 특히 면역 억제 치료 중이거나 구강식도에 상처가 있는 분은 어떤 조합이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1세 미만 유아에게 꿀 금지. 이건 지켜야 할 안전선입니다. 또 하나 좋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은 양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욕심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하루 작은 통마늘 1쪽이나 2쪽, 생강은 1스푼 분량, 계피는 반 티스푼 이하로 시작해보고 꿀은 1스푼 이내에서 식사 구성에 맞춰 조절하세요. 특히 혈당 혈압 항응고 치료 중인 분은 약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게 또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을 약 대신 쓰는 건 위험합니다. 오늘 드린 조합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정돈하고 몸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보조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기적의 레시피는 없습니다. 대신 기적 같은 꾸준함이 있습니다. 꿀과 마늘, 꿀과 생강, 꿀과 계피 이 세 조합은 바로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극은 줄이고 맛은 살리고 위는 보호하고 하루의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니까요. 매일 아침 싱크대 앞에 공복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 그리고 작은 병에서 마늘 하나를 꺼내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거울 앞에서, 한 달 뒤 일기장 앞에서 분명히 다른 문장을 쓰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 조합은 꿀과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과 함께 늘 거론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나무 수액과 꽃가루, 자신의 효소를 섞어 만든 끈끈한 물질입니다. 벌집의 입구나 틈새를 코팅해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벌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천연 항균제인 셈이지요. 이 물질이 인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프로폴리스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통해 세균이나 곰팡이, 심지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위험위궤양 관련균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향 때문에 그냥 먹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꿀이 완벽한 짝이 됩니다. 꿀이 프로폴리스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고 점막을 보호하며 삼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 조합은 특히 위가 약하거나 잦은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면역력이 떨어져 입안 염증 잇몸 질환이 잦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8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 속이 약해 음식만 조금 잘못 먹어도 위가 쓰리고 새벽에는 속쓰림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심한 궤양은 아니지만 만성 위염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그때 동네 건강강좌에서 프로폴리스 원액을 물에 떨어뜨려 꿀과 함께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꿀 한 스푼에 프로폴리스 원액 3방울을 넣어 매일 저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새벽에 속쓰림으로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3달이 지나니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당신 뒤척이는 소리가 덜 나네. 물론 약을 중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꿀과 프로폴리스 조합이 생활 속의 불편을 줄여주고 약효를 보조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꼭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오히려 입안이 붓거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궤양 환자는 약 대신 쓰는 게 아니라 의사의 치료와 병행하는 보조적 관리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꿀은 당분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식후 소량으로 제한해야 하고요. 이렇게 안전선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신다면 꿀과 프로폴리스 조합은 면역과 점막 건강을 관리하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조합은 꿀과 레몬입니다.
이 조합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레몬차 맛있다 정도로 아는 것과 의학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는 건 전혀 다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잘 알려진 항산화제이자 면역 보강제입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철분 흡수를 촉진해 빈혈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레몬의 강한 신맛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이 단독으로 먹기 힘들다는 점이지요. 여기서 꿀이 또다시 빛을 발합니다. 꿀은 레몬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점막을 보호하면서 레몬의 장점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69세 정상호 어르신은 은퇴 후 집 근처 텃밭을 가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봄철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지만 졸음 때문에 일상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가 추천한 게 바로 꿀레몬차였습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타 마신 거지요. 처음엔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2달쯤 꾸준히 마시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코가 막히는 시간이 짧아지고 텃밭 일을 해도 예전만큼 쉽게 지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특별한 약은 아니지만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생겼다. 이 조합이 준 가장 큰 힘은 비타민C와 꿀의 항산화 작용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찾아오던 불편을 완화해준 점이었지요. 물론 레몬은 산성이 강해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범랑질도 손상될 수 있으니 레몬 꿀차를 드신 뒤에는 물을 한 모금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구연산의 영향을 고려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조합, 꿀과 마늘, 꿀과 생강, 꿀과 계피, 꿀과 프로폴리스, 꿀과 레몬은 단순히 맛의 조합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성분이 꿀을 통해 먹기 쉽게 되고 그래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조합을 모두 한꺼번에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마늘은 하루 2알, 생강은 1스푼, 계피는 반 티스푼 이하, 프로폴리스는 소량부터, 레몬은 하루 1~2 조각 정도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은 1세 미만 아기에게 절대 금지, 당뇨 혈압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생활 속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